첫 번째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 메타인지.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거야 하면서 수준을 저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여러분들을 제가 제일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셔도 이거 아리까리한데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공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린데 좀 알아들은 것도 같은데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이 그런 자극을 받는 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메타인지 봅시다. 메타인지가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면 한계가 사라진다. 이게 말 그대로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내가 나를 작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3인칭 관찰자 시점 배워요? 여러분 스스로가 작가가 돼가지고 내가 유체이탈 같이 선생님이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나아가서 관점 자체를 하나 더 꺼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작가 관점으로 보는 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뭘 알고 있냐, 그리고 무엇을 모르고 있냐,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훨씬 더 대단한 인재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왜 세상에 날 몰라주지? 이것처럼 유치한 게 없습니다. 이거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2년 전에 그 한동대학교 그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 한동대는 공부를 잘해야 가는 대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정말 똑똑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한동대에서 뭐 서울대에서 막 어깨 뽕 들어가면은 아이비리그 가면 어깨가 축 처지고, 아이비리그에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의 어느 공과대학에 진짜 천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난 놈들은 더 많아요. 근데 진짜 고수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뛰어나지만 진짜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뭐냐면 겸손한 청년이다. 겸손한 청소년이다. 이거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메타인지가 있을 수 없다. 선생님은 약간 너무 과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메타인지는 곧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내 죄성을 보는 어떤 이런 그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시 돌아볼까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이런 거다. 선생님이 쉽게 생각을 했고요. 쉽게 설명해 드렸고요. 내가 과연 누구인지 멀리 떨어져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부족한 것을 빠르게 채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 스마트폰 포노사피엔스는 첫 번째 재능이 뭐냐? 메타인지. 그러면 내가 멀리 떨어져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깨달으면 그게 왜 능력이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뒷부분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요즘은 검색을 통해서 찾아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이 스마트폰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변호사보다 똑똑할 수 있어요. 왜? 변호사 어플을 받아가지고 기계가 판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우리는 학교에서 학습하고 시험과 각종 평가를 통해 지적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억력. 의사가 되고 공부 잘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아주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억력이에요. 어떤 인간이 더 많이 기억하느냐, 이거를 이 기억력이 좋고 나쁨을 통해서 1등과 30등 이 순서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억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 검색만 하면 되니까. 지금 그런 사회입니다. 그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노사피엔스는 지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검색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메타인지도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지 몰라도 보세요. 내가 모르는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검색을 통해 찾아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지적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엄청나게 확대된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외우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
나는 뭐가 단점이야. 나는 뭐가 단점이야. 나는 이런 정보가 좀 약해. 그러면 그렇게 인지하는 자체가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그 다음 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책은 그 뽀글뽀글 박사님 혹시 아세요? 뽀글뽀글 박사님? 김정훈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정훈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쓴 에디톨로지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읽을 때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이 되게 많이 팔리죠. 100만 부가 말이 100만 부죠.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책이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수준 책 읽는 사자 여러분 멘토링 들으시면 수준이 엄청나게 뛰어나십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그 훌륭한 책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디톨로지. 이 김정훈 박사님이 만든 단어예요. 에디톨로지. 이 김정훈 박사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미래 인재, 미래는 편집, 어떻게 편집하느냐가 재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서 내가 외운 걸 암기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편집. 왜? 우리가 검색만 하면 되니까. 이거 검색하고 저거 검색해서 여기에서 자기가 유의미하다 정보 발췌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 정보 발췌하고요. 또 구글링에서 또 여기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 검색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짜집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해. 그래서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여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의 어떤 정보를 새롭게 편집하는 거죠. 이게 에디톨로지입니다. 편집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 인재상은 뭐냐? 어떻게 편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에 내가 어떤 걸 검색하느냐. 검색의 질감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어떤 걸 주장할 때 이 정보를 찾고 저 정보를 찾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했죠?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께 크리스천 인재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포노사피엔스를 발췌했고 에디톨로지를 발췌했고 이게 저 선생님의 편집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볼까요? 즉 편집학은 글래드웰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건 까는 거죠. 글래드웰의 에디팅이라고 말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이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디톨로지는 그저 섞는 게 아니다. 구글링 해가지고 이 정보 섞고 저 정보 섞고 이거는 에디팅이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에디팅이 아니고 에디톨로지. 완전 차원이 다른 이론이다. 이게 뭐냐? 그럴듯한 짜집기도 물론 아니다. 편집의 단위, 편집의 차원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인식의 패러다임 구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시 말합니다. 메타인지가 중요한데 왜 메타인지가 중요하냐? 지금은 검색이라는 새로운 창구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많이 기억해서 잘난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그 사장, 그 회장이죠. 손주음 회장 맞죠? 손주음 회장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URL을 올려드리려다가 학생분들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안 올렸는데 사자그라운드 밴드에는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자기 그 조카가 소위 말해서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얘가 이제 고려대 로스쿨도 나와서 변호사인데 월 300 벌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은 스펙을 쫓아가거나 기억력 쫓아가거나 기존 패러다임에서 모범생이라고 하는 거기를 쫓아가도 유의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규칙을 이해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선생님이 지금 독서 멘토링 준비하는 이 사람 와튼스쿨 교수도 하는 말이 뭐냐면 전 세계적인 석학이나 삼성전자 전 CEO나 하는 말이 뭐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볼까요? 스마트폰을 통해 지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면 학습 능력을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당연하죠. 자기가 검색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을 오랫동안 익숙하게 익힌 사람이라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이 더욱 확대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과 성취도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검색할 줄 아는 능력과 검색을 통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내는 능력. 이게 매우 중요한 지적 능력이 된다. 지적 능력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내가 많이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는 뭘 의미합니까? 뭘 검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메타인지가 비싸져야 된다고요. 오케이? 다시 뭘 검색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타인지가 내가 비싸져야 검색어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 검색할 때 나는 이어령 박사 검색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뉴스 최근 검색어 뉴스에서 가십거리만 검색하고 연예인 검색하고 이럴 때 누구는 AI 검색하고 드론 코딩하는 법 검색하고 이게 인생을 가르는 거라고요. 핵심 지식을 암기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존 패러다임이죠. 그런데 습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스스로 호기심의 문을 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 청소년분들 이거는 입술 벌려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스스로가 엄청 중요해요. 뭐? 스스로 이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학부모님들 지금은 이제 60세도 노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은퇴했다? 은퇴 개념 없어졌다고 하는 게 이 와튼스쿨 교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스스로 하는 자가학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가학습을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가학습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자가학습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책 읽어야 삽니다. 아 선생님 무슨 책 읽을까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뭐든지 스스로 호기심의 문을 열고 여러분이 다가가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지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개인의 능력치에 큰 차이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1년, 2년, 3년 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지금 중딩이십니까? 지금 초딩이십니까? 지금 고딩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로 대학교까지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된 후 일을 더 크게 시키지 못한다. 왜? 대학 들어갔다. 우리 한국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공부하는데 대학 들어가면 공부 끝이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또 하나 더 가서 취업하고 나면 끝이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하물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한국은 뭡니까? 서비스 산업이 기반이 된 서비스 산업이 잘 안정화된 OECD 국가 중에 세계에서 랭킹 10위권의 엄청난 대국이란 말이에요. 경제 대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 여러분들부터 실력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실력도 없는데 여러분께 누가 말을 신뢰를 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너무 막 실력주의를 선생님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밸런스 잡으면 되고 대부분 어려서부터 정해진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에 시험으로 평가받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생님 중요하다고 한 게 뭐였죠? 자가학습. 기억하십시오. 자가학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보십시오. 학부모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성공과 인재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안 바뀐 것도 있는데 바뀐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포노사피엔스 이 작가는 너무 진보적 그러니까 지식적 진보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사회는 공부와 시험이라는 잣대로만 아이들의 미래를 재단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다양한 기준을 찾아내고 이게 중요해요. 다양한 기준 누가 이 기준이다 말해서 또 우르르 몰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기준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명문대학 입학, 공무원, 대기업, 건물주 뭐 좋겠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죠. 저번 주에 배웠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 인생을 안주하는 게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목록이랑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복의 목록이 다르면 어떡할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같은 꿈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응원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안 시켜도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니까 만약에 드론 코딩을 배우고 싶어. 엄마가 안 시켜도 여러분이 구글이랑 유튜브에서 코딩을 배운다는 거야. 왜? 내가 관심 있고 흥미가 있으니까. 코로나 알림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 알림이 기억나세요? 우리 작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코로나 환자 몇 명인지 그 지도 보여주는 앱 기억나십니까? 그 앱을 보십시오. 그 앱을 고려대학교 학생 애들이 만들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아까 보십시오.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제가 자가주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고려대 학생의 교수가 시켜서 했나요? 그걸? 학부모가 너 이거 맴매할 테니까 몇 시까지 코로나 앱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나요? 아니란 말이야. 자기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웃긴 게 동아리였고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작년에 코로나 앱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유용하게 썼잖아요. 근데 그 앱을 만든 개발자 3명이 모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공과대학 전공자가 아니었고 동아리를 통해서 코딩을 배웠는데 얘네들이 사회적인 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의 또 이거 보십시오. 미국의 실리콘밸리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선생님이 써놨죠. IT 개발자의 하나긴 합니다. IT 개발자의 하나긴 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 우수 개발자 중 30%는 대학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공계 준비하신다. 그러면 진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런 멘토링 들으면 엄마 책사가 대학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자, 여러분, 제가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손가락으로 표시 좀 해주세요. 지금 좋아요?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따봉. 네, 좋습니다. 따봉. 오케이. 계속 할게요. 따봉 감사해요. 두 번째, 상상력. 여러분, imagination. 생각의 크기가 현실의 크기를 만든다. 하미님 감사합니다. 따봉 감사해요. 생각의 크기가 현실을 만들다. 예솔님 감사합니다. 크기를 만든다. 볼까요? 입력된 정보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힘을 길러냅니다. 입력된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내 머리에 배우고 내 머리에 장착시키고 독서를 하냐 마냐에 따라서 여러분 연봉이 달라지고 여러분 생계 활동의 질적 수준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너무 막 세속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하여튼 대표적인 능력이 바로 상상력이다.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좋은 말 우리가 오늘 여러분 나 혼자 너무 신났어. 잠깐만 여기서 너무 신난 얘기를 잠깐만 선생님이 기뻐서 신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어느 중딩 고딩이 사이버 네틱스 막 이러면서 또 와튼 교수 말 들으면서 최재범 교수 말 들으면서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포노사피엔스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기독교 기반하여서 하여튼 저 혼자 자뻑 타임이었고요. 다시 들어갈게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신적인 자동유도 장치예요. 이게 그 플라시보 효과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용어로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입니다. 뭐야? 정신적인 자동유도 장치, 미사일 자동유도 장치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상력을 갖고 내가 현실화되려고 하는 노력하는 어떤 미사일을 쏘면은 그 자기의 생각의 어떤 도전 방식과 크기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 인간에 되는 미사일 자동 유도 장치와 같아서 자신이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유도해 나간다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그 말이거든요. 1960년 성형외과 의사였던 미국의 맥스웰 몰츠 박사가 만든 오타입니다. 만든 단어로 그가 출판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000부나 판매된 스테디셀러인데 즉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의 지성, 이성, 상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뇌는요 상상과 실제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하하하하 이거 지금 뭐야? 지금 가짜로 웃었잖아요. 근데 뇌는요 가짜로 웃는 것과 진짜로 웃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뭐냐면 또 뇌가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같은 면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뭐라고요? 뇌는 현실과 가상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잠재의식을 크게 갖고 멋진 어떤 목표의식을 잡고 여기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상상하면서 뇌 속에 지속해서 주입하고 자극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고 멋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이거는 허세 있는 그냥 이 어떤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런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I can do it! 막 이런 거 거울 보고 외치고 하루 시작하라 막 이런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샤워할 때 우리가 샤워할 때 잡생각 많이 하고 샤워할 때는 여러분 다 가수 되지 않습니까? 밑집에서 윗집에서 야 너 샤워할 때 노래 좀 하지마!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씻을 때나 아침에 시작할 때나 잠잘 때나 거울을 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오케이? 이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고요. 여러분은 우울감? 이건 사탄이야. 사탄. 선생님이 나쁜 말을 쓸 뻔했어요. 대가리라는 단어를 쓸 뻔했는데 사탄의 머리는 이미 쪼개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너무 존귀하고 여러분의 가능성은 정말 미쳤어, 미쳐. 진짜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거울을 보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거울 없어도 선생님도 막 정말 마음이 힘들 때나 고민이 많을 때는 보혈 찬송 크게 부르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여러분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낭독을 하고 내가 말한 거를 내 귀가 듣고 이게 뇌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위대한 사명을 이뤄 가실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야. 이렇게 선포하면 그런 하루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막 우울해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제 이미지네이션 했어요. 그 다음에 휴머니티.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 책을 비판적으로 보냐면 여러분 요즘은 구글링 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선생님 구글링에서 선생님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고 선생님은 안 좋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선생님이 왜 갑자기 얘기했거든요. 이 책에서는 선생님이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PC주의, 이름만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PC주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시대사적 그 사조가 있습니다. 그 사조를 따르는 어떤 그 이론에 젖어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상대주의만이 절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받는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논리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인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책이라서 제가 비판적으로 여러분께 속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휴머니티는 뭐냐? 자기 존중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막 상처되는 말을 막 쏘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존중감. 그러니까 타인의 입장을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타인의 입장을 생각을 해라. 이게 소위 말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라 이거예요. 상대가 상처받을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상대가 상처받을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이라고 하시는 걸 우리는 외쳐야 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예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어떤 가치를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그냥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흡수하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혐오주의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깊게 지금부터 막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책사가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인간다움이다. 뭐 이런 얘기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본질, 바로 휴머니티다. 하지만 비대면 대화 시에 예의범절 수준에 대면하는 만남에 비해 훨씬 높다. 이게 뭐냐면 인터넷 시대에 더 말조심하라 이거예요. 서로의 표정과 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통이기 때문에 너네가 인터넷에 말조심해라,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것들은 지울 수 없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그나마 선생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라는 카테고리와 또 보수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얘기를 하지만 11만 명을 모은 유튜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시작 전에 네이버 포스트라는 그 글 쓰는 매체에서 선생님이 네이버 포스트는 4만 명의 구독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구독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기독교계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초딩분들, 중딩분들, 고딩분들 이거 까먹지 마세요. 친구들이 영상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도 함부로 찍지 마십시오. 오케이? 끄덕끄덕 해주십시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애인을 만나거나 어떤 동성 친구, 여자친구들이랑 놀 때 막 하하호호 놀려고 막 이렇게 하거나 또 뭐 남자 애인이 야 이것 좀 보내줘 이렇게 해도 절대로 여러분이 디지털 기록에 남는 것들을 여러분 신체 정보나 생체 정보나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뭐랄까 문제가 될 거는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에 저장을 하지 마세요. 오케이? 끄덕끄덕 해주시죠. 피드백 좀 보게요. 오케이.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기록은 전혀 지워지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다시. 디지털 기록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인에게 공유하는 순간 그 기록, 그 디지털 콘텐츠, 그 디지털 어떤 그 자료는 완전히 깨끗하게 지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 뜨거워가지고 내 애인이 시키는 거 절대로 다 하지 마십시오. 애인보다 크리스천은 애인이 영순일까요? 예수님이 영순일까요? 예수님이 영순이에요. 애인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이게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이 디지털 기록에서 어떤 채팅창에 이야기를 하든 혹여라도 그 내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표현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어디 들킬까봐?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오케이?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신상정보 털릴까봐, 욕먹을까봐 조심해. 이건데 우린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살아있는 양심으로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 보십시오. 학부모님들 잘 보십시오. 고정관념.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이런 정보에 얼마나 열려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완전히 게임이 달라져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고 완전히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되는 사회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옛날에 공부한 것들로 평생을 울거먹으면 반드시 도태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소년이나 청년분들 이거 나중에 선생님 할 때 들으세요. 와튼스쿨이나 코리아 트렌드나 지금 모든 세계적 석학들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자가학습이에요. 평생 자가학습. 배우지 않으면 끝나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뀐지도 모르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성경 공부만 하는 게 믿음 좋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 탄력성 이거 뭐냐? 7번째 우리가 아홉 가지를 배웠는데 7번째 중요한 포노사피엔스 자질이 뭐냐? 회복 탄력성인데 냉정한 낙관주의자의 길을 가나 뭐 이거는 여러분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얘가 아니라 이 작가분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즘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다. 이게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큰 성공을 이뤄내는 것을 보면 실패도 다시 도전하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뭐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뭐라고요? 실패를 해도 다시 도전하는 힘.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1년에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처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실패의 날이 있다고 합니다. 실패의 날. 그 실패의 날에 강연을 해요. 누가? 빅테크 사장이 빌 게이츠가 오거나 일론 머스크가 오거나 실패의 날에 이 학생들을 앉혀놓고 아니 이 개발자들을 앉혀놓고 실패하라고 독려해요. 왜? 실패를 통해 배우니까. 한국과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한국의 이 좁은 한국 땅에서 옳다고 하는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견문을 새롭게 넓히라 이겁니다. 그래서 김주환 교수님이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다. 여러분 아주 뼈를 때리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성공은 뭐예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는 게 성공이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우리 복음 사람들도 적용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추락해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회복 탄력성에 아주 비결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뭘까요? 롤 모델 막 이러잖아요. 뭡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크리스천은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이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그건 성공과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하물며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이 틀렸다고 해도 여러분이 성경적 가치를 수호한다? 그게 성공과 승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울을 불쌍하게 여겨요. 쟤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상하게 됐어. 아니 이 스펙 좋은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의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하시라. 그리고 8번째입니다. 9번째는 안중에요. 실력.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눈을 깨어 귀를 깨어서 열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굳게 믿고 있던 시스템 권력은 어느새 소비자에게로 많이 넘어가 버렸다.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선택을 한다. 그게 실력이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사, 공무원, 공기업, 은행원, 대기업, 사원. 이 사람들 다 에이트 책 보면은 이 사람들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직이라고 대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 여전히 좋은 직업이고 꿈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너무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에이트 읽으시면 여러분 눈 시뻘개지고 얼굴이 사색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도래할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나 고딩 계십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여러분이 취업 원서를 낼 수 있는 회사의 10개 중에 3개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회가 도래요. 여러분들 이건 현실이에요. 이거는 현실. 알아듣는 사람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어디서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면 여러분 제가 언제 하나님 거절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추상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추상성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아니 누가 하나님 안 섬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크리스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 시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실력주의라고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도 실력주의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결론입니다. 2주차 강의의 결론이에요.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신앙과 생활이 합일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예배자가 뭐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 취업 걱정하지 않는, 취업 걱정할 수 있죠. 왜? 그 걱정과 고통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는 그 모습이랑, 주일 버전 여러분이랑 월, 화, 수, 목, 토요일에 엄마랑 없는 시간에 여러분 방에서나 여러분 친구랑 모였던 PC방이나 카페나 여러분 주일 버전이랑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버전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 크게 하는 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거 쉬워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외치는 그대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학교에서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미래 경쟁력은 뭐냐? 크리스천의 청소년의 미래 경쟁력은 뭐다? 여러분의 주일과 평일을 합일시 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죄와 끝까지 싸우십시오. 이거예요. 죄와 멀어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라 이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식을 지닌 자.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만약에 제도권에서 원하는 방식이었으면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못 해줘요. 뭐냐? 하나님께서 책임사자야. 너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그러면 선생님이 10년 동안 얼마나 내적 갈등이 많았겠어요. 왜? 나랑 똑같은 나이 애들은 스펙 쌓는다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저거하고 이럴 때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0년 동안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생님의 용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도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방법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어떤 확신이 있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 길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쳐서 코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오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독서 멘토링이다 무슨 멘토링이다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하면은 아내 빼고 다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을. 이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런 거를 저 빼고 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꿈을 접고 노력을 안 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겠냐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절대로 열심히 그 용기로 도전하시라.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성과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동시에 실력도 키우십시오.
오케이? 이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크리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크리천 인재상이 뭐냐?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살고 막 이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선진국이 뭐냐면 서비스 산업이 고착화되고 잘 성장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하면서 그 공동체 신뢰를 못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께 그 공동체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본이 실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식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서 하나 못 쓰고 막 철자 다 틀리고 막 보고서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막 불성실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뭐다? 영성과 실력을 모두 겸비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스마트폰보다 종이책을 읽자. 제가 저번 달에 고등학생분들께 독서 멘토링 4주 코스로 했을 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종이책을 읽으십시오. 이거는 또 4주 동안 멘토링 따로 해야 돼요. 이거 공부하려면. 근데 선생님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잡독가고 여러 멘토링을 진행하니까 한 줄 한 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지금 4번 한 줄이요. 책 3권 진액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뇌과학적인 실험 결과만 알려주면 또 시간 가니까 스마트폰보다 종이책 읽는 인간이 되십시오. 이거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문제 뭐냐? 이렇게 정답을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 사는 거고 여러분은 스마트폰보다 종이책 읽는 자로서 그것들을 절대로 종이책 읽는 취미를 절대로 가지셔야 된다. 독서는 교양 필수가 아니라 교양 선택이 아니라 전공 선택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다시요. 4번의 말은 책 3권 직접적인 거는 책 3권이고 선생님이 10년 동안 읽은 책의 거의 결론 같은 인재상의 결론 같은 얘기예요. 잊지 마십시오. 5번째 마지막 하루하루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자. 그러니까 뭐냐? 나는 이게 꿈인데 내가 오늘 살아보니까 내 친구 도와주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는데요. 책임 사장님 제가 전공이 이건데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선생님이 예술학과예요. 근데 선생님은 꿈은 목사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신학원 가려고 그 4년제 대학 졸업장 필요해가지고 예술학과 갔어요. 물론 가족회의 하고 이랬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하루하루 죽게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했으면은 지금 이런 어떤 내공이나 이런 말이나 이런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공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공이 다를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끝까지 겸비를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타임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켜시고. 메타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엄마가 뭐 알려줄 때 그냥 전 다 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를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우님은 잘 모르시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그 메타인지적으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우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메타인지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강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특히 메타인지 아까 어떤 그 학생? 네네. 네. 말한 것도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 메타인지라는 것에 보면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면 한계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래 지식은 아는 것보다 편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죠. 네네. 네, 근데 요것은 저도 생각하는 미래 다가올 시대에 아주 적합하고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실상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특히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입이 일단은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대입 위주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뭐 편집하는 능력, 메타인지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하기에 너무 바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에게 만약에 현장에서 메타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책사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서 저는 이제 힌트를 얻은 게 종이책을 읽는 것 되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지금 바로 다가올 아이들이잖아요. 네. 세상에 나갈 아이들, 세상에 나가는 그 위치와 그리고 지금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현실적인 위치 사이에 딱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또 추원을 해줄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추원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방법이? 그 본질적으로 그 메타인지는 공감 능력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인이 어떻게 네.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볼 수 네. 있는 눈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자각력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환원하면은 성령 충만해야만 내 죄성을 자각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메타인지고 창조 원리의 가장 큰 메타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메타인지를 키워줄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능력을 일단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그런 정보로서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게 얘네 마음에 영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종이책을 읽는 건데 얘네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딩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제가 제이콥 컬리어나 뭐 베이스 치는 애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평소 볼 수 있는 게임이나 어떤 가십이나 이런 컨텐츠가 아니라 얘네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소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로운 자극을 받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네 또래가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런 네. 사람이 있구나, 뭐이구나, 이게 중딩 버전이고, 고딩도 마찬가지고, 고딩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입이 막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막 캠프를 우리가 이런 멘토링을 자칫 잘못 들으면은 그래 이제 대학이 필요 없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해요. 현실에서 발이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그 8차 교육 과정인가? 지금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국의 교육 과정이 저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헤브라이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다양성 얘기하고 상대주의 얘기하면서 주입식 교육을 너무 등한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 과정이 지금 훌륭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고 그러면 현대 애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복음의 어떤 질서가 바로 서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베이스 치고 나는 뭐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덜할 수는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이제 저번 주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있어야만 내가 과학 교과서를 외워야 되고 수학 교과서를 외워야 되고 그게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최재봉 교수님의 어떤 발언인데 저는 저거는 너무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 책 그 포노사피엔스 코드 책에서 새로운 인재상을 유튜버 이러는데 저 사람은 지금 유튜버의 단점들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대상 물론 과도기적으로 먼저 과도기가 있고 나서 이제 이게 좀 먼지가 털린 다음에 이제 진일보하는 우리 사회가 정반합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해결은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가고는 있겠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학을 그러니까 그거야. 현실에서 우리가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거나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은 그나마 내가 에디톨로지나 뭐나 이런 이야기를 통할 수 있는 그나마 좀 깨어있을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무엇을 이뤘던 애들이 모여있는 좋은 환경에 있는 대학교를 가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메타인지나 에디톨로지나 이런 말들 그리고 막상 얘네들이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왜 뭐가 좋은 대학교냐면 네임밸류도 네임밸류지만 만나는 애들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청소년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민사고나 아니면 뭐 초등학교나 강남 8군의 초등학교 애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검사 차장이요. 어느 파리에 가서 뭐 오케스트라 이게 뭐냐면 꿈이 구체적이에요. 왜 그러냐? 부모가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초딩분들, 중딩분들은 자기 장래를 얘기할 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상성을 없애주는 겁니다. 고딩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든 좋은 여건, 내가 말이 통하는 여건, 책 읽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여건.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서 대학생들 책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또 달라요. 요즘은 애들 미국도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내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해서 가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메타인지 에디톨로지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모토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학교 공부거든요. 애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네네 해주십시오. 될까요? 여기 학생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책사님이 마지막 글에 한 번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 학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근데 대학원은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고려대하고 하는 협력 세미나나 이런 걸 많이 갔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이 정말 배경이 달라요. 거기서 제공해 주는 게 그냥 명문학교라서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이나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해주고 그 협업할 수 있는 공간지능이나 메타지능을 진짜 넓힐 수 있는 정말 그리고 내가 한계를 다 지워갈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너무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그런 비전을 갖고 또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영성 잊지 말고 꼭 가가지고 좋은 데 가서 많은 넓은 이 변하는 시대에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우리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의 말씀을 실시간으로 들으니까 너무 기뻐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서울의 탑 10 대학을 못 가서 내가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 삐졌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노력해서 들어가면 아멘이고 안 들어가도 아멘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도 아멘이다. 선생님이 뭐 서울대 가서 이렇게 하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팩트가 뭐냐면, 책을 왜 읽으라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봤자 그 교수의 진액을 못 들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멀리서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 그리고 그 교수보다 더 훌륭한 교수, 전 세계적인 교수가 진액을 쏟아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을 완전히 하는 게 종이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대학의 레벨을 뛰어넘는 지식을 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대학을 열심히 가려고 노력도 하되, 또 아니면은 대체 오케이, 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데, 내 왕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한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네, 저는 이 아들과 이제 종이책 말씀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그거 어떤 도서들을 이제 같이 많이 해보고 싶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메타인지 하여튼 검색도 값비싸지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것부터 검색을 해서 책들을 찾아야 할지, 순서를 도서 뭐 이런 거를 보면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어머니 순서를 바꾸십시오. 검색을 해서 책을 찾는 게 아니라 서점이나 도서관에 자주 가십시오. 가족이나 어머니가 명직님과 함께 갈 수도 있고, 책을 읽으면, 제가 왜 검색어가 다르냐면 책을 읽다가 궁금한 걸 검색하니까 그래요. 예,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순서를 바꾸셔서 책을 먼저 아드님과 함께 서점과 도서관에 자주 가시면 거기에서 이제 점점 종이책을 읽는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근데 제가 네. 제가 약간 오늘 너무 찔렸던 게 나쁜 의미의 근본주의자. 아, 네네네. 제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책이 아니면 좀 아들이 손을 대는 것도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게 너무 딱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사상의 제한이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누군가의 추천이 없이는 책을 같이 접근조차가 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많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이번 강의가 왜 듣게끔 동기부여가 됐냐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가르쳐주면 좋은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아들도 잘 아직 모르니까, 그리고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성경과 기독교 서적 위주로 읽으셔도 됩니다. 예, 성경과 기독교 서적, 두란노나 규장이나 뭐 홍성 사건은 아직 좀 명진님이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기독교 서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먼저 세팅이 되시려면, 그래서 제가 서구 문명을 계속 시간 없어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벤 샤피로의 책 서구 문명 시리즈를 제가 하는데, 그렇게 서구 문명 시리즈를, 역사의 오른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어머니가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시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3월 달에 4주나 8주로 할 것 같은데 그거 들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냐면 진짜 필요해요. 그거 딱 한번 읽으시면 그 책이 다 정답은 아닌데, 그나마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선별할 수 있는 그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잡힙니다. 예, 역사의 오른편. 그 책, 완전히 그 책이 정답 이건 아니에요. 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서구 문명이 뭔지, 왜 성경 위에 쓰여졌다고 하는지 이 분별이 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는 뭐냐? 여러분들이 내 적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핵심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좀 재밌지 않을까? 안 재밌으면 어떡하지?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15분 넘게 오버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밝은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